산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70살 김순이 혼자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라디오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들렸어요. 김순 작가의 대표작 숨소리가 출간 7년 만에 여전히 베스트셀러 순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 서점가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김순은 차를 우리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도 어색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라디오에서 나온다는 게 말이죠. 책상 위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그녀의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심지어 스웨덴어로 번역된 조용한 울림도 있었어요. 그 옆에는 국민작가상, 올해의 문학인상 트로피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김수는 트로피들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 꿈꿨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때는 그저 말을 더듬지 않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기만을 바랐는데 이제는 수십만 명의 독자들이 그녀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가는 길에 마을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김순 씨, 요즘도 글 쓰세요? 우리 손녀가 김순 씨 책 읽고 감동받았다더라고요. 네, 조금씩 쓰고 있어요. 김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었어요. 우편함을 열자 평소와 다른 편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봉투에 정성스럽게 적힌 주소, 그리고 신명 여자중학교 졸업 50주년 기념 동창회 초청장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김순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초청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다고 적혀 있었어요. 50년 만의 만남, 그리운 친구들과 함께라는 문구 아래에는 참석 여부를 묻는 회신 엽서도 들어있었죠. 김수는 그 엽서를 한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자신, 발표 시간만 되면 온몸이 굳어지던 그 느낌, 그리고 말 더듬는 바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그 시절들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김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말 더듬던 바보가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지. 그 말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움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기대감까지도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당하게 맞서고 싶었어요. 동창회 당일 아침 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며 망설였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평범한 건 아닌지 고민이 되었죠. 결국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 집에서 입던 편안한 옷차림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옅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른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용기를 냈어요. 시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 김수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어릴 때 기억과 겹쳐졌어요. 이 길을 따라 매일 학교에 다녔던 그때, 버스 안에서도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동창들의 반가운 인사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김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내데스크로 향했죠.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한 동창이 김순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순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도 신명여중 동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죄송해요. 어느 반이셨어요? 3반이었어요. 명찰을 받으러 가는 길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김순 아니야? 돌아보니 김미화가 서 있었어요. 중학교 때 반장이었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아이였죠. 화려한 옷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여전히 눈에 띄었습니다. 미화야, 정말 오랜만이다. 김순이 반갑게 인사하자 미화는 위아래로 김순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와, 진짜 오랜만이네. 그런데 넌 결혼은 했어? 아이들은? 질문들이 쏟아졌죠. 아니, 혼자 살고 있어. 김순의 대답에 미화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래?
그럼 뭘 하면서 지내는데? 글을 쓰고 있어. 글? 아직도? 그때처럼 일기 같은 거? 미화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도 맨날 혼자 끄적거리기만 하더니 아직도 그러는구나. 말은 여전히 별로 안 하고. 그 순간 김순의 머릿속에 중학교 시절의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국어 시간 발표를 할 때마다 뒤에서 속삭이던 또 더듬네, 말 더듬는 바보라는 소리들, 교실이 조용해질 때마다 느꼈던 그 무거운 시선들, 혼자서만 끄적거렸던 공책의 하얀 페이지들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화려하게 장식된 둥근 테이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꽃꽂이와 함께 신명여중 37회 졸업생이라고 적힌 카드가 세워져 있었어요. 김수는 가장 구석진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동창들의 화려한 근황 자랑이 한창이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서울대 의대 나와서 지금 대학병원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며느리도 변호사고요. 어머,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딸은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졸업하면 교수 될 예정이에요. 자녀 자랑에 이어 남편 자랑, 부동산 이야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샀는데 벌써 몇 억이나 올랐어요. 요즘 애들은 참 좋겠어요. 우리 때는 이런 혜택도 없었는데. 김수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미화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자, 모두들 잠시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한 명씩 간단하게 근황 발표를 해볼까요? 옛날 생각도 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그럼 우리 반에서 가장 조용했던 김순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순에게 집중되었어요. 50년 전 그 교실에서와 똑같은 상황이었죠. 김수는 천천히 일어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요즘 뭘 하며 지내냐고 물어보시면 김순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아직도 더듬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김순이 말을 마치자 또 다른 웃음소리가 들렸죠. 아직도 일기 쓰는 거야? 그때처럼. 그 한 동창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은 했어? 애들은? 다른 사람이 연달아 질문했어요. 아니요, 혼자 살고 있어요. 김순의 대답에 안타까운 듯한 한숨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김순은 착했어. 맨날 구석에서 혼자 글만 쓰고 있었지. 미화가 말했어요. 말은 잘 못했지만 글쓰기는 좋아했잖아. 그치, 순아. 그 말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어딘가 비웃는 듯한 복잡한 웃음이었어요. 김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의 대화가 계속 들렸어요. 요즘 애들은 참 좋겠어. 우리 때는 말 못하는 애들이 참 많았지. 맞아, 순이처럼 더듬는 애들도 있었고. 그래도 다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사회를 맡은 은사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이제 오늘의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앞을 바라보았어요. 선생님의 얼굴에는 신비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사실 오늘 여러분께 깜짝 손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여중 동문 중에서 지금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작가가 계시거든요. 그 말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지? 혹시 우리 반에? 설마 유명한 작가가 우리 중에 있다고? 선생님은 잠시 침묵을 유지하신 후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분의 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번역 출간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숨소리라는 작품은 연속 7년간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죠. 숨소리라는 제목의 몇몇 사람들이야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갑자기 조명이 김순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김순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선생님이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김순 작가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그 순간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순이가 작가라고. 설마 그 조용했던 순이가 숨소리를 쓴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미화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른 동창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김수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서는 그 소리조차 크게 들렸어요.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50년 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때와 똑같은 떨림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이크 앞에 선 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식당은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어요. 수십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린 채, 어떤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예전처럼 더듬지 않았어요. 제가 학창시절 여러분들이 말 더듬는 바보라고 부르던 김순입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움찔했어요. 지금은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김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혹시 숨소리라는 소설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 손이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김순의 말에 식당 안이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설마? 탄성과 의문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과 속삭이며 확인하기도 했어요. 김수는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제가 글로 이렇게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될 줄은.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깊이 배어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하나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점점 더 크게요. 하지만 김수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춰달라고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스크린에 김순의 책 표지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 조용한 울림,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침묵의 언어. 총 12권의 책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각각의 책 표지 아래에는 국내 100만 부 돌파, 해외 10개국, 번역 출간, 영화화 진행 중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이 모든 책들이 바로 여기, 이 교실에서, 아니,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순의 말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여러분이 저를 말 더듬는 바보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말들을 했어요. 할 수 없었던 말들, 하고 싶었던 말들,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을요. 미화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김순이 그녀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화야, 앉아있어. 너에게 특히 고마운 말이 있거든. 미화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김순을 바라보고 있었죠. 내가 저를 말 더듬는 바보라고 불렀던 그 순간들이 저를 작가로 만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모든 감정들이 글이 되었거든요. 김순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만약 그때 여러분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화면에 김순의 수상 경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국민작가상, 올해의 문학인상, 아시아 문학상, 유네스코 문학상. 끝없이 이어지는 목록을 보며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조용했던 아이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큰 성취를 이룬 것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꼈죠.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공들은 대부분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게 바로 어릴 때 제 모습이었거든요. 김순의 설명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사람씩 김순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다가온 건 옆 반이었던 박영희였습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김순 앞에 섰어요. 순아, 정말 몰라봐서 미안하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큰딸이 내 책 읽고 작가가 되겠다고 해서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 그런데 그 작가가 너였다니.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숨소리 읽으면서 울었어. 그 주인공이 너였구나. 괜찮아, 영희야. 나도 많이 변했으니까. 김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은 어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과 여유가 넘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딸이 작가를 꿈꾸신다니 멋지네. 응원할게. 이어서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다가왔어요. 순아, 내가 그때 너무 철없었나 봐. 정말 미안해.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내 책 읽어봤거든. 진짜 좋더라. 그런데 작가가 너라는 걸 몰랐네. 사인 좀 해줄 수 있어? 우리 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미화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테이블 위에 물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김순에게 몰려가는 동안 그녀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김순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후 천천히 미화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미화야. 김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미화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움이요. 순아. 미화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내가 정말 너무 심했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죠. 김순이 미화 옆자리에 앉으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니야, 미화야. 내가 사과할 필요 없어. 미화가 놀라서 김순을 바라보았어요.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너거든. 고마워하다니. 무슨 소리야? 미화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순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때 나를 놀리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글쓰기에 매달렸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더 절실하게 글을 썼던 거야. 미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미안해, 순아. 나는 그냥 재미있다고 생각했었어. 너를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알아. 우리 모두 어렸잖아. 김순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너 책 말이야, 숨소리. 나도 읽어봤어. 미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읽으면서 자꾸 생각났어. 내가 교실에서 혼자 공책에 뭔가 쓰고 있던 모습들 말이야. 그때는 몰랐는데 넌 정말 특별한 아이였구나. 우리 모두 특별했어, 미화야.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김순의 말에 미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50년 묵은 오해와 상처가 조용히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로비로 나왔을 때 김수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호텔 로비 한쪽에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그녀의 책을 들고 서 있었어요. 동창회 소식을 듣고 찾아온 독자들이었습니다. 작가님. 그 한 중년 여성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조용한 울림이 있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사인 좀 해주세요. 작가님,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다음 작품은 언제 나와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김순의 눈에는 특별히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서 있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아이는 망설이며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수는 다른 독자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후 그 아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책을 읽어줘서 고마워요. 김순이 먼저 말을 걸자 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작가님.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수는 그 떨림을 금세 알아차렸어요. 자신이 어릴 때와 똑같은 떨림이었거든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동시에 따뜻해졌죠. 저도 말을 더듬어요. 아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할 때마다 정말 무서워요. 친구들이 웃을까봐.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작가님 책을 읽고 나서 저도 글을 써보고 싶어졌어요. 김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5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거든요. 어떤 글을 쓰고 싶은데? 처음엔 일기부터 써보려고요. 나중에는 소설도 써보고 싶어요. 훌륭한 생각이야. 김순이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말은 가끔 막힐 수 있지만 마음의 문장은 절대 멈추지 않거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정말 저도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당연하지. 너는 이미 쓸 이야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김수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아이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힘들 때마다 저에게 편지 써봐. 글쓰기에 대한 궁금한 것도 언제든 물어보고. 아이는 명함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김순이 자신의 책 숨소리를 꺼내 사인을 해주었어요. 말 더듬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특별한 개성입니다. 당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세요. 김순이라고 적혀 있었죠. 다른 독자들과도 따뜻한 시간을 보낸 후 김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오늘따라 특별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김순의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작가님, 여기 KBS 라디오 책과 사람들 프로그램 작가입니다. 최근 동창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어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거든요. 방송국에 도착한 김수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잠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앉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릴 때부터 말보다는 글로 소통하는 것이 편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오늘 모신 분은 베스트셀러 숨소리의 작가 김순 선생님입니다. 최근 중학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화가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리고 있는데요. 진행자가 부드럽게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순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말 더듬는 아이였던 제가 지금은 라디오를 통해 수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어릴 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모든 감정들이 글이 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침묵이 저를 더 깊이 사색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의 책들을 보면 주인공들이 대부분 과묵한 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침묵 속에도 깊은 울림이 있다는 것을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김수는 우편함에서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이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그중 하나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작가님, 저도 어릴 때 말을 더듬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3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발표할 때면 떨려요. 하지만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해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제 딸이 올해 중학생인데 말을 더듬어서 학교 가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작가님 책을 읽고 나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나도 작가님처럼 글로 내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김수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도서관 앞을 지나다가 큰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 김순 작가 올해의 인물상 수상 축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제작해서 걸어놓은 것이었죠. 김수는 그 현수막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과거는 조용했지만 내 이름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리고 있구나. 그녀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수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원고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의 귀환이었습니다. 50년 전 그 교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김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말 더듬던 바보라고 불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가가 되었어요. 진짜 목소리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